안녕하세요. 기본관호학원 김경순입니다. 네, 12주차 배뇨가 시작되었네요.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세요. 지난 11주차 복습하겠습니다. 네, 영양소의 기능이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기질 부분이랑 그리고 비타민 부분이 있었죠? 네, 기억나실까요? 네, 추가 참고 자료였던 여기 이 부분이었죠. 탄수화물, 네,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하는 여기서 아미노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방인 지질, 그리고 무기질인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 그리고 이제 미량 무기질로 철분, 요오드, 아연이 있었고 마지막 비타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양소 기능 기억해 주시고 영양 사정 방법도 있었고 사정 자료가 있었죠. 그래서 영양 사정에서는 신체적 계측에서 우리 BMI 계산할 수 있는 신장 체중, 그리고 조금 이상한 어브노멀한 체중, 그리고 평상시의 체중, 그리고 생화학적 검사 자료로는 우리 피 검사한다고 했었죠. 헤모글로빈, 혈청 알부민, 그리고 총 림프구 수, 그리고 임상 자료로는 피부, 모발, 손톱, 점막 활동 수준을 24시간 음식을 회상하는 것과 음식 빈도를 체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계측에서 우리 캘리퍼를 이용해서 위팔 세 갈래끈 피부 주름 두께 측정했던 사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팔 중간 둘레 측정하던 거, 팔 둘레 측정하는 거 우리 옷 입을 때도 우리 인터넷에 여러분들 쇼핑하시나요? 네, 인터넷 쇼핑할 때 우리 팔 둘레 하잖아요. 그래서 위팔 중간 둘레 측정하는 것도 교재 242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맑은 유동식, 전 유동식, 연식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 수술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물을 먹죠. 그리고 맑은 유동식, 그리고 전 유동식, 연식 이제 죽 종류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식에서 우리가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갈 때는 앞에 있는 단계를 포함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경장 영양, 네, 교재에는 장관 영양이라고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네, 우리 실습 이미 이제 하고 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실 거죠. 그래서 장관 영양, 엔테럴 피딩 해서 나조 가스트릭 튜브 해서 비위관 얘기했었습니다. 네, 실습 시간에 봤던 L 튜브, 레빈 튜브라고 하는 것 그렇게 쓰고요. 그거보다 더 오래 6에서 8주 이상의 장기간 영양 공급을 할 때는 위창냄 해서 PG 사용하는 것. 네. 그래서 스토막에다가 바로 뚫어서 했던 그 그림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장 영양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 12주차 배뇨에서는 어떤 걸 배울지 우리 학습 목표 알아볼까요? 네, 물 준비해 주시고 기지개도 쫙 펴주세요. 그러면 1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네, 왼쪽에 있는 네, 이 부분은 뭘까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키드니 되겠습니다. 네, 신장 또는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 네. 그리고 콩팥의 기능적 단위인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영어로는 네프론. 네, 네프론이고 네, 그림에 보이는 이 부분은 부신이죠. 다음 슬라이드는 네, 여러분들 병원 가보셔서 소변 검사 하셨나요? 네, 소변 수집 용기고요. 그래서 소변이 보이죠?
네, 이렇게까지 많이 받으시지는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병원에 있어서 있다 보면 소변 받아오세요. 화장실에서 그러면 엄청 가득 넘치게 받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한 3분의 1 정도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소변이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네,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혈액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을 배우실 거예요. 12주차 배뇨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배뇨 기전 그리고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도뇨의 종류 그러면 크게는 우리가 유치도뇨, 단순도뇨가 있죠. 네, 거기에 따른 적응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도뇨잖아요. 자연도뇨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 보는 건 자연도뇨, 그리고 인공적으로 어떤 카테터를 넣어서 하는 것은 인공도뇨. 이런 인공도뇨와 관련된 간호중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배뇨장애의 종류와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78페이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입니다. 한째 기본간호학 로마자 2 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78페이지입니다. 네, 23 배뇨. 학습 목표 보시면 알아야 되는 부분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배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배뇨 문제의 일반적인 원인, 그리고 이런 간호, 그리고 유치도뇨관, 네, 그리고 단순도뇨가 있었죠? 대상자, 간호중재 이런 부분들을 보실 거고, 네, 용어 때문에 제가 옆에 또 하나를 창을 띄워놨어요.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주요 용어에는 무뇨라는 게 있죠. 무뇨 또는 무뇨증, 애뉴리아라고 하고요. A가 없다는 거잖아요. 애뉴리아. 근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무뇨증에 애뉴리아는 소변을 보지 않는 상태로 24시간의 배뇨량이 100ml 이하 해서 하루 종일 100ml 이하가 무뇨증이거든요. 안에서도 다시 내용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무뇨증은 거의 지금 생성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뇨는 믹추리에이션, 유리네이션, 보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병원에서는 보이딩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배뇨, 그리고 배뇨장애, 배뇨통은 디스뉴리아, 비뇨는 유리나리, 프리퀀시, 빈뇨. 네, 이런 부분들 보면 배뇨장애 왼쪽에 보시면 배뇨의 시작이 어렵고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는 경우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는 거, 빈뇨는 하루 10회 이상 또는 밤에 2회 이상. 되게 귀찮겠죠? 그래서 빈뇨는 자주 가는 거고요. 소변 정체는 어떤 기능적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소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너리 리텐션. 그래서 요 정체, 소변 정체라는 것을 쓰고요. 왼쪽에 다락에 보시면 요실금. 그래서 유리나리 인컨티넌스. 그래서 요실금 보시면 왼쪽에 배뇨의 수의적인 조절을 못하는 경우. 그래서 내 맘대로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요실금.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되면 이런 관략근 부분들이 좀 안 돼서 이런 요실금들을 많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뇨증은 불수의적으로 배뇨하는 경우. 내 의지대로가 아니고 불수의적으로 이제 하는 것. 유뇨증, 네, 요 정도, 네,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고요. 네, 배뇨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여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좀 더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서 안에 본문에서 하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무뇨, 엔유리아, 배뇨장애, 디스뉴리아, 빈뇨, 프리퀀시, 요실금, 윤역증까지는 봤고요. 그리고 핀뇨해서 올리고유리아, 핀뇨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24시간 동안 배뇨량이 400ml 이하인 상태.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100ml 이하는 무뇨였죠. 거의 잘 생성이 안 되는. 그래도 400ml도 정말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핀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뇨는 농, 그래서 소변에 농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요정체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배뇨 반사에 반응할 수 없어 방광을 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방광에 계속 수분이 축적되겠죠. 소변이. 그래서 치골 결합 부위에 압박감을 호소할 거고요. 그래서 복부 불편감이나 압통, 불안정감, 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노인이셨는데 너무 이제 복부 통증이 심해서 땀을 이렇게 여기처럼 땀도 막 흘리고 그리고 혈압도 엄청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넬라톤이라고 하는 단순 도뇨를 했더니 1400ml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요정체가 있으면 이렇게 통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광이 늘어날 대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긴박뇨는 배뇨 욕구가 긴박하게 발생하여 변기에 도달하기 전 배뇨. 그리고 다뇨는 폴리뉴리아라고 하고 배뇨량이 많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교재 2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배뇨의 생리에서 우리 인국이 인체와 구조화의 기능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 키드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체액과 산염기 균형을 1차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콩팥, 키드니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체액, 산염기 균형.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콩팥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프론 279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보시면 이 네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프론은 엄청 많아요. 각 콩팥, 각 하나의 키드니에 약 100만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이니까 200만 개가 넘겠죠. 그래서 한 25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키드니는 이 콩팥의 기능적 단위인 거예요. 기능적 단위. 그래서 기능적 단위다 보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그림 23-2 네프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집합관까지 소변이 모아지는 것까지.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 동맥이 있고 또 이런 파란색의 정맥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블러드를 가지고 여기서 근위세뇨관, 근위곡세뇨관, 그리고 여기 보면 원위곡세뇨관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걸러져서 이 집합관으로 소변이 모여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이런 기능적 단위, 가장 작은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쪽 콩팥에 100만 개씩 이렇게 많고요. 그래도 두 개가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 콩팥이 망가져 있는 사람한테 하나는 떼서 기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교재로 가면 그래서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네프론은 혈액을 여과하여 그래서 혈액을 통과하면서 혈액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여과해서 대사성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일반 성인의 경우 혈액의 1200ml, 즉 심박출량의 21%가 1분마다 콩팥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네프론에는 보호막 주머니에 둘러싸인 모세혈관 다발인 토리 사구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이 부분, 토리, 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토리가 들어있고 사구체 모세혈관의 내피에는 구멍이 많아서 체액과 용질이 보호막 주머니 내로 자유롭게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혈청, 단백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혈장, 혈청. 그래서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뺀 게 혈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혈청의 단백질, 그리고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거예요. 알맹이들. 그런 혈청 단백질과 혈구는 너무 커서 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리 여과물질은 구성성분
면에서 물 전해질 포도당 아미노산 대사성 노폐물로 이루어진 혈장과 이제 유사한 거고요. 이 보호막 주머니에 도착한 여과물은 네프론의 세뇨간 했죠. 근위 세뇨간, 원위 세뇨간 얘기했던 거. 그 세뇨간으로 이동해서 물과 전해질은 토리 쪽 곱슬 세관에서 대부분 재흡수됩니다. 재흡수되는 거는 다시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포도당 등의 용질은 세뇨간고리인 헬레고리에서 재흡수되지만 다른 물질들은 여과되면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우리 그릇망 있죠? 그릇망에서 걸러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소변을 형성한다. 그래서 먼쪽 곱슬 세관, 네, 다음 페이지로 가면 원위 곡세관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 그리고 알데스테론의 작용으로 해서 물과 나트륨이 추가로 재흡수된다. 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면 이뇨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이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알도스테론의 작용으로 물과 나트륨이 추가로 재흡수된다. 그래서 알도스테론도 물과 나트륨을 흡수해서 몸으로 끌어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요관, 방광 보시려면 일단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요관은 어디에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관.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우리가 요것을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 양쪽에 하나씩. 네, 그리고 위에 있던 거는 우리 PPT에서 봤듯이 부신이었고, 부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방광입니다. 방광. 보이시죠? 그래서 이 콩팥과 이 방광을 연결하는 라인이 쭉 내려오죠. 이것이 요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방광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배설되는 이 부분이 요도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내려오시면 그래서 요관 보셨죠? 우리 콩팥에서 방광까지 오는 이 요관. 그래서 요관은 콩팥에서 소변이 생성되면 집합관과 콩팥 깔때기를 거쳐서 요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길이는 보시다시피 길죠? 그래서 우리 30cm 자 정도예요. 30cm 그리고 지름은 1.25cm 가량 된다. 그래서 요관의 콩팥으로 연결되는 위쪽 끝부분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다. 네, 오른쪽 가기 전에 남성 비뇨기계 생식계, 여성 비뇨기계 생식계 한번 보실게요. 남성은 네, 어디에 방광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방광이 있죠? 여성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은 지금 방광이 이 부분이죠? 방광이. 그리고 뒤에 뭐가 있나요? 네, 자궁이 있습니다. 자궁이 여기가 지금 앞쪽이거든요. 여기가 앞쪽. 그래서 임신을 하지 않은 비임신 시에는 이 자궁이 앞쪽으로 정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머리를 숙이죠. 네, 그래서 자궁 정굴.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출산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자예요. 그래서 완전 허리를 펴고 배를 내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내밀면서 나 임신했어 하면서 뒤로 제끼죠. 그러면 자궁이 뒤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임신을 하면 자궁이 후굴이 됩니다. 이런 거는 국시에 나와서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점은 자궁이 여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궁 앞쪽에 이렇게 방광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 뒤에는 직장이 있겠죠. 고창자. 이렇게 해부학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남자도 직장이 뒤에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방광에서 생성되어서 어떻게 요도구로 해서 소변이 나오겠죠. 여성도 똑같이 해서 요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가깝게 있고 또 요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성은 비뇨기계 감염이 잘 됩니다. 남성은 거기에 비해서는 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비뇨기계 감염이 여자보다는 적습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교재에 가셔서
그래서 여기에 역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광에서 요관으로 소변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항상 우리 심장에서도 판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실에 있는 게 심방으로 가지 않게 판막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실로 간다 했죠. 피는 그렇게 되는 여기도 역류가 되면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하는 밸브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장난감이 없었을 때는 조선시대 이런 옛날에는 돼지의 방광을 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축구공으로 이용해서 이런 공을 찼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방광이 이제 이렇게 소변을 저장하게 되는 빈 주머니고 안에 이제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잘 늘어나고요. 그래서 빈 주머니의 배설 기관이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 방광은 그림에 봤듯이 고창자 앞 전립선, 전립샘 위에 위치하고요. 여성은 어떻다? 자궁이랑 질 앞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네, 위치 잘 보시고 방광이 가득 찼을 때 방광의 윗부분, 두덩, 결합, 푸빅 심플시스 부위까지 늘어나며 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 보이죠? 그래서 두덩치골 결합. 여기가 뼈거든요. 네, 뼈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까지 이 방광이 쫙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퓨빅 심피시스 부위까지 늘어나며 최대한 늘어났을 때는 배꼽 부위까지 팽창되기도 한다. 그래서 배꼽까지도 이게 왕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정상 알아야지 비정상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 방광 용적은 얼마인가요? 네, 300에서 600 정도의 소변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응급실에 왔던 할아버지는 1400까지 거의 2배 이상이었죠. 그러면 엄청 통증도 심하고 발한 있으면서 우리가 소변을 인공으로 뺐을 때 양이 엄청 많이 나왔던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0에서 600 소변을 보유. 요도는 이제 요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과 요도구를 연결하고요. 요도는 방광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 요도는 두동결합의 바로 윗부분, 네, 짧으니까 질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길이가 짧다 했죠. 얼마나 짧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3에서 4cm. 네, 그래서 생성된 소변을 배출하는 통로 역할만 하고요. 요도구는 소음순 사이 질의 앞과 음액 아랫부분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은 얼만큼 긴가 볼까요? 281페이지입니다. 남성은 요도 길이는 약 20cm입니다. 그래서 되게 길죠? 그래서 소변뿐 아니라 정자의 통로로도 사용되고요. 요도구는 음경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성은 설명드렸듯이 짧고 그리고 질, 항문은 대변이 나오는 곳이죠. 이러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 요로 감염에 취약하다. 네, 많이 나오겠습니다. 별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81페이지 오른쪽 달라가시면 이제 배뇨에서 보이딩, 유리네이션, 보이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했죠. 그래서 방광을 비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배뇨입니다. 네, 개념이었고요. 282페이지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줄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소변이 250에서 450, 네, 보유는 300에서 600 정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소변이 250에서 450, 어린이는 50에서 200 정도 모이면 이 방광벽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이 매렵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겁니다. 신경이 자극되고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자극이 배뇨근을 수축하고 속조임근을 이완하여 소변을 요도로 보낸다. 그래서 요도의 바깥 조임근을 이완시켜 배뇨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완을 하면 쭉 소변이 나오는 거겠죠. 네, 우리가 대변도 사람이 이제 거의 죽기 전에 다 구멍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근육들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완된다고 해서 소변, 대변이 다 이렇게 밖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네, 부교감 신경이 자극하면서 이완하기 때문에 소변이 이제 요도로 보내고 요도에서 조임근을 이완시켜서
이제 배뇨가 일어난다, 보이링을 한다. 네. 그래서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단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영아, 그리고 학년 전기, 그리고 노인, 학령기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나이대, 학령 전기 나이대 3에서 6세 학교 가기 바로 전에 배뇨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이때 너무 심하게 처벌이나 하게 되면은 아이가 강박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엄마, 아빠, 부모가 될 귀중한 몸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처벌을 하지 말아라는 거. 네. 근데 예전에는 왜 키 이렇게 해서 다른 집에서 소변도 소금도 얻어오게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교육상에는 안 좋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는 이 학령 전기 때는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아의 경우에는 대변으로 인해 요로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도록 잘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령기 이제 6에서 12세에 해당되는 학령기에는 이제 불수의적으로 소변이 이제 나오는 이 유뇨증, 그래서 밤에 소변을 보게 되는 이것을 야간 유뇨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노인은 독감, 수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분 섭취가 잘 안 되잖아요. 먹어야지 나오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배설에 이상이 생기면 이 노인들은 콩팥, 아까 여과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네프론의 하는 역할, 네프론이 하는 그런 여과력, 산염기 및 전해질 균형 유지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 표에서 이 부분은 네,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노인 80세까지 이 네프론 한쪽에 100만 개 정도 이상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양쪽으로 하면 200만 개라고 했을 때 30%가 감소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감소하죠. 네, 이렇게 노인이 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가장 기능적인 단위인 네프론도 30%가 소실됩니다. 그리고 혈관 변화, 심박 출력의 감소로 또 그 키드니,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하게 되고요. 많이 가야지 거기서 많이 걸러지잖아요. 근데 감소하고 소변 농축하는 능력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방광벽의 긴장도도 감소해서 항상 소변을 누고 나도 찝찝한 거예요. 아직 잔류가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다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균 성장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고요. 이런 기동성 문제, 신경성 장애로 인해서 요실금 그냥 본인이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소변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디펜드, 기저귀를 또 차시는 분, 그리고 TV에 선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요실금. 그래서 의외로 요실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삶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절박은 소변을 못 참는 거, 그리고 빈뇨, 네, 앞에서 빈뇨는 얼마라고 했죠? 네, 하루 10회 이상, 밤에 2회 이상 이런 빈뇨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노인의 네, 특징적인 부분이었어요. 심리사회적 요인에는 이런 개인적 공간, 정상적인 자세,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면 요일을 느끼고 때에 따라서는 물소리 이렇게 들려주면 소변을 잘 누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서 이제 놓아야 되는데 이런 익숙한 환경이 아니면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과 해엄 근육, 요도의 바깥쪽 인근 이완이 힘들어지고 배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요일을 의식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 간호사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간호사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간호사는 시간이 날 때까지 요일을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으면 어떻게 돼요? 요로 감염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요로 감염이 되어서 방광염을 많이 앓죠. 저도 방광염 신우신염까지 앓았었고, 신우신염은 앓게 되면은 이제 입원을 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방광염 정도는 약을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팔로 패서 또 약을 더 처방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런 배뇨를 느끼면 참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간호사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소변 누는 시간은 짬을 내서 자주 갔다 오도록 하세요. 수분과 음식의 섭취에는 술과 같은 특정 음료인 이뇨 호르몬 생산을 억제함으로, 그래서 술은 어떠냐 하면 술을 마시면 우리가 물 성분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간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 하면 항이뇨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해요. 항이뇨 호르몬이 뭐라고 했죠? 네, 소변이 잘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억제하다 보니까 소변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배설량을 증가시키고 이런 카페인, 커피나 콜라들 마셔도 자주 가죠.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료를 섭취하면 반대로 우리 몸은 수분 보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비트를 먹으면 소변이 붉게 나오고, 그리고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당근 이런 것들은 색을 또 노랗게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는 이뇨제, 우리가 라식스 얘기하는 그런 이뇨제를 먹으면 또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요. 근육 긴장도도 보시면 이완력, 수축력 이런 걸 좋음으로 적절하고 차고 완전히 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에 차 있으면 감염의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생성이 되면 다 보낼 수 있도록 배뇨를 하시면 되고, 이 병리적인 요인에는 콩팥이 소변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는 콩팥 기능 상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키드니 레날 펠리어라고 해요. 레날 펠리어. 그리고 하트 펠리어 해서 뭐 심부전 이런 얘기는 아예 이제 그 기능이 지금 상실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소변이 원래 키드니가 하는 역할이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피에서 나온 노폐물을 걸러줘서 거기에 있는 걸 필터링해서 여과시켜서 소변으로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피에 항상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레날 펠리어는 이렇게 소변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는 콩팥 기능의 역할이 아예 없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 상실에서는 심부전, 여기서는 신부전, 그리고 심부전, 이렇게 쇼크, 고혈압 이런 것들이 심장과 혈관 질환도 콩팥 혈류의 이상을 일으켜 소변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과 진단적 검사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영향을 주는 요인. 일부 수술과 진단적 검사도 소변의 흐름 그리고 소변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85페이지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오른쪽 아래쪽이 단락입니다. 요배설 장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뇨 장애의 종류와 원인을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뇨, 야간뇨 이런 것들 대한 정의가 나오겠죠? 그래서 빈뇨, 유리너리 프리퀀시는 잦은 간격으로 배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왼쪽에 있는 PPT에 보면 빈뇨가 하루 10회 이상, 밤에 2회 이상, 이게 일반적인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여기 교재에는 보니까 하루에 4, 6회보다 많은 배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10회 이상, 그리고 야간에 2번 이상, 이것이 빈뇨, 네, 유리너리 프리퀀시로 얘기가 되고요. 야간뇨, 녹추리아는 밤에 2번 이상 배뇨하는 거. 그래서 여기 빈뇨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뇨에 하나 더 안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게 야간뇨, 밤에 2번 이상 배뇨. 그리고 요절박, 앞에서 얘기했듯이 갑자기 강하게 나타나는 배뇨 요구, 그리고 배뇨 장애 디스뉴리아는 배뇨를 할 때 통증 느끼는 거. 그래서 배뇨가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다는 건 기능적인 게 어떤 게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요도 협착, 요도가 아예 좁아져서 붙어버렸네요. 협착. 그리고 요로 감염. 네, 그래서 비뇨기계 감염. 방광, 요도의 손상. 거기가 끊어졌거나 손상되었을 때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배뇨 장애입니다. 유뇨증. 그래서 유뇨증은 배뇨를 스스로 조절할 나이인 4살에서 5살가 지났는데도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유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 유뇨증이 많이 보이죠? 애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야단을 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면 안 된다는 부분이 항영전기. 이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요실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노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 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던 부분. 네, 읽어볼게요. 유리나리 인컨시스턴스. 네, 287페이지입니다.
소변이 불수의적으로 새는 것으로 방광 조절의 상실을 의미하면서 이 일생 동안 2천만 명의 여성 그리고 600만 명의 남성, 여자가 더 많이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복압 요실금 보실게요. 요실금 종류 중에서 그래서 복압 요실금 또는 스트레스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유리너리 인컨시던스 SUI라고 하고요. 골반 저부 근육의 약화 그리고 요도의 과운동성을 원인으로 웃음을 막 웃을 때도 이렇게 요실금을 하는 거죠. 아니면 기침을 할 때 하품 또는 방광에 압력을 가하는 신체 운동과 같은 활동으로 소변이 그냥 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지도 못하고 기침, 하품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데 요인으로는 짧은 요도, 여자가 짧다고 했죠. 몇 센치? 네, 3에서 4cm 정도, 남자는 10cm 정도 된다 했었죠. 네, 남성은 10cm가 아니고 20cm입니다. 네, 너무 짧다고 했어요. 네, 여자는 3, 4cm, 남성은 20cm 정도. 그렇게 해서 네, 남성에서는 전립샘, 절제술 후에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요실금이. 전립선은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입니다. 전립샘 요도, 전립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전립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이 요관 자체를 누르게 되겠죠. 네. 요관 자체를 눌러서 소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똑똑똑똑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듯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소변을 잘 못 보니까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거의 40세 이상 남성분들이 많이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전립선 비대로 네, 수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립샘. 그래서 남성은 이런 전립샘 수술 절제 후에 이런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절방 요실금은 다급하게 소변이 보고 싶고 소변을 멈추기 어려운 증상을 절방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네, 소변 정체 보실게요. 방광을 비우는데 문제가 생기면 소변은 멈춰 있겠죠. 우리가 물도 어때요? 고여 있으면 썩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은 정체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게 되는 소변 정체가 나타난다. 그래서 288페이지 왼쪽 단락 위입니다. 급성 소변 정체는 수술 2시간에서 4시간 내에 생기는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만성 소변 정체의 원인으로는 하지마비, 사지마비, 다발경화증, 요도구 혹은 해운부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정체가 되어 있는 거는 척추 손상 환자분들, 이분들은 이제 이런 아까 방광 근육에서 느껴진다고 했죠. 일정하게 용량이 이제 넘어서면 보통 한 600 정도 이상 되면은 뭐 450에서 600 정도 이상이 되면은 요의가 느껴져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일단은 그 신경을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 손상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마비, 이제 이런 마비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광을 만져보면 딱딱하고 우리 배꼽 아래쪽에 만져보면 딱딱하고 팽창되어 있으며 복부 중앙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체 사정도 간호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많이 누르면 환자분들이 엄청 승을 내겠죠. 그래서 살짝 눌러서 딱딱한 걸 확인을 하고 닥터 노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단순 도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변 사정 보실게요. 소변 사정에는 정상 소변은 96%의 물과 4%의 용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측정은 정상적인 콩팥은 시간당 60 그리고 또는 하루에 1500ml의 소변을 생산한다. 그래서 1시간에 정상적으로는 60ml의 소변을 생성하게 되고요. 하루 동안 1500ml 소변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소변과 비정상 소변의 특징, 정상은 이제 하루 소변량. 그래서 앞에서 1500 정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루 소변량은 1200에서 1500.
색깔은 어떤 게 정상이에요? 네, 일단 좀 노란색이어야 되죠? 다망색, 그리고 투명해야 되고, 냄새는 약해야 되고, 세균은 없고, pH는 4.5에서 8, 요 비중은 1.010에서 1.025, 당은 없어야 되겠죠. 당이 있으면 당뇨병인 거죠. 그리고 케톤체 아세톤은 없어야 되고, 혈액도 나오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비정상을 볼게요. 비정상은 하루 소변량이 1200ml 미만. 여기보다 지금 작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섭취량을 훨씬 초과한다는 거. 네, 여기는 조금 이상하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것보다 많이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변량은 대개 수분 섭취량과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요. 우리가 먹은 게 거의 수분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은 것만큼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1200cc의 어떤 수분이 섭취되어 있는 걸 먹었다고 하면 한 1000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200ml 미만이거나 여기서는 그런 건가 봐요. 섭취량을 훨씬 초과한다는 게 이제 우리 요붕증이라든가 많이 폴리뉴리아, 다뇨에서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용량이 되게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니까 미만이라든가 이거보다 훨씬 초과할 때 네, 비정상이 됐겠고 그리고 여기 색깔에서는 이런 진황색이라든가 탁함, 어두운 주황색, 다른 색깔들 그리고 냄새는 자극적이고 세균 있고 pH는 8. 우리가 8은 pH 7.35에서 7.45가 중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알칼리 아니면 아예 산성, 조금 강한 산성 정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비정상인 거고 요 비중도 지금 요거보다 초과한다든가 아니면 미만일 경우 그리고 당은 있으면 당뇨나 이런 것들 비정상이라고 했죠. 케톤체도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뇨, 배변 관찰 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뇨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일반적인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은 거의 정상에 해당될 거고 혹시 본인의 소변을 체크했을 때 이런 비정상적인 소견이 보이면 비뇨기과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을 볼게요. 그래서 요로에 있는 세균을 씻어내리기 위해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도의 세균을 제거하고 세균이 방광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소변을 자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자주 봐야 되고 물 마시는 건 잘하는데 화장실 가는 걸 잘 안 하는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수업이 있으니까 또 쉬는 시간에 자주 못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실습을 하다 보면. 근데도 2시간에서 4시간마다는 꼭 가라. 그리고 성교 후에는 즉시 배뇨를 하도록 해야지 요로 감염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강한 피누, 거품 목욕, 회원 부위 파우더, 스프레이 사용을 피하고요. 이런 물질은 요도를 자극하고 염증과 세균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요도구 씻을 때는 이런 비누가 우리가 보통 거의 알칼리 비누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산도를 깨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비누 이런 것들은 좀 피해라. 그리고 깍지는 바지 옷을 피해라. 그래서 이런 옷들은 자극한다. 환기도 저해한다. 그리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라는 브랜드에서 자주 사는데 거기가 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면으로 된 속옷 그리고 회원부가 습하게 되면 세균 성장이 촉진, 환기를 도모한다. 그래서 좋은 그런 면 소재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것도 정보 교환하면 좋죠. 그래서 면으로 된 속옷 입고 여성은 항상 소변이나 대변을 본 후에 앞에서 뒤로 닦아주고요. 그리고 빈번하게 재발한다면 통목욕보다는 샤워를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통목욕 할 수도 없잖아요. 목욕탕 갔을 때도. 그래서 샤워로 하는 이런 것들이 요로 감염을 예방을 위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